여러분 안녕하세요. 42강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이제 밭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좀 몇 가지 제시했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밭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밭 만들기 이런 것들을 가죠. 그래서 먼저 도시농,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도시농 아니면 이제 텃밭 운영하신 분, 자급자족하신 분들 많거든요. 전업농도 계실 거지만은요. 그래서 도시농밭 조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제 전업농 쪽 이제 뭐냐면 밭 조성은 같으니까요. 그 흑살이 같죠. 농사 방법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한번 이제 입을 합니다. 자, 시연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외국의 그 도시농을 벤처마킹한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비약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에 이런 동업 이제 교육에 강사로서 이제 많이 참석했고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다녔으니까요. 어느 지역에 강연 게 아니라 전국에 우리나라에 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업농 교육 같이 했으니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생 중에 이제 강사로 활동도 되게 많으십니다. 적지 않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강사를 양성해서 또 강사를 나왔고요. 또 강사들이 하다 보니까 어디 가보면 이제 저희 농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이제 보급됐습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비약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니면 이제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이제 그런 도시농업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이런 단체들이 생겼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도시농업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보시면은 이제 취미형 경작 활동 아닙니까? 뭐 이걸로 자급자족은 안 되죠. 뭐 취미 여름에 몇 가지 채소 같은 생산해서 좀 좋은 거 먹는 그런 취미적인 그런 경작 활동이죠. 어,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확산됐는데요. 또 이게 확산된과 동시에 뭐냐면 이제 문제점도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바라본 건 뭐냐면 도시에 맞는 농사 방법 아니면 도시민에 적합한 농사 방법이 거의 아니라는 거죠. 뭐 일부는 맞다고 봐도 됩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되고 또 실증이 돼가지고 보급된 게 아니고요. 이제 도시농업 이런 그 관심 가지신 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런 그 운동하신 분들이 사회적인 운동이죠. 그래 NGO라든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도시농업을 확산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실증하고 정말 도시에 맞는 농업인지 도시민에 맞는 농업인지 그런 걸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도시농업 가면은 이제 그 교육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자료를 이렇게 보고 그래도 보시면 이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농업 운동본부란 걸 만들어서 도시농업 이렇게 강사도 양성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시민들이 뭐냐면 자연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의 자연과 제일 근접한 농업이 돼야 되고 도시민들이 뭐냐면 또 정서적으로 자연적인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자연의 먹거리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적합한 농업이 보급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엔 저희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우리가 전업농업 같은 그 방식이에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도시는 도시형에 가까운 도시형에 맞는 농사하는 것들이 도시민들은 뭐냐 이런 질병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농업이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전업농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는 것도 농업의 한 소비자니까요. 도시민들은 도시농업 농부들은 99%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변하고 뭐 할 텐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99%의 소비자가 뭐냐면 우리가 저가형 100원과 200원 품질의 그런 농업에 거의 의식이 그대로예요. 변화가 안 됐고요. 더 그쪽에 애착이 매착이지. 저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다양성, 시장 다변화, 그리고 뭐냐
100원짜리 200원짜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출된 게 많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해야겠다. 집약적 농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도시민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집약적 농업보다는 조금 자연적인 그런 농업에서 나온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농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농업의 교육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수 농업이 뭐냐면 이런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축적된 기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교육자료 그런 뭐 많이 지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믹싱된 거, 퓨전식으로 농업이 된 그런 화학농인지 친환경인지 유기농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생태농업, 뭐 순환농법, 무슨 뭐 정말 수많은 가지 뭐 농촌에서 우리 전업농에서 얘기하는 농업 상상 이상의 농사 종류로 해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요. 화학농인 거 얘기하면서 생태농업인데 또 다시는 자연농이고요. 자연농인데 어떤 분은 자연농인데 가다 보면 화학농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이 나와 있고 그리고 좀 안타깝고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더라는 걸 좀 얘기하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또 실수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사 종류 이런 거에서 조금 우리가 선택도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거든요. 우리가 인공농,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사 기술이 1그룹과 1그룹은 무조건 인공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화학농을 하더라도 2그룹이 아니라 4그룹 같은 정확한 그 목표에 있는 친환경 하더라도 4그룹 같은 유기농을 해도 4그룹 같은 이런 기준의 농사 방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아쉽더라는 거죠. 친환경을 하고 유기농을 하고 아니면 뭐 생태적인 농업 하는데 2그룹과 3그룹, 4그룹 다 종합돼 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이제 도시에 하신 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방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요 함부로 못합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남기를 함부로 대답을 안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농사 방법이 전업농은 화학농이다, 친환경, 유기농 나눠져 있는데 도시농은 보면 온갖 농업이 다 섞여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육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들이 그 유기농 우리는 전업농은 뭐냐 유기농 단체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입돼 있어요. 그런 강사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농업 강사는요. 도시농업 교육은 보면 온갖 분들 오시거든요. 강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학농에서부터 친환경 유기농 거기다가 믹싱된 농업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거를 다 믹싱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퓨전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이라든가 하는 건데 왜냐 그러면 무슨 농사를 하는데 뭐냐 그분들이 표현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면 진료할 때 그걸 추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근데 원인 추적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식생활이 다 변했고 신체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농사 방법이 뭐냐 그분들이 어떤 농사하는지 모르니까요. 거기서 질문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도 뭐냐 굉장히 뭐냐면 난해하거든요. 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대답할 수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 알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학농을 우리가 2번, 7번 밭갈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4그룹에 밭갈이 하는 이런 화학농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농에도 이렇게 1000헥타, 100헥타까지 이렇게 밭갈이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밑거름 놓고 1년에 몇 번 언제 비료 농약을 쳐라 제초제 뿌려라 무슨 뭐 그런 그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농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최저를 쓰는 이런 농사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뿌리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자 고추 재배는 언제 몇 번 뿌리는 게 이제 어떤 농약 뿌리고 그러니까 병충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 있거든요. 이런 농사가 하나의 그 매뉴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런 4그룹에 잘 했으면 좋겠다. 유기농 하더라도 2그룹보다는 이런 밑거름에서 정말 무조건 선제적인 농사가 아니라 농사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토양이 뭐냐면 자생력이 있다 그러면 비료 퇴비를 적게 하고요. 웃거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넣는 거거든요. 밑거름에. 그러다가 병충이라도 토양이 나빠지고 거기 때 환경 오염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걸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하더라도 이렇게 4그룹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대체로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다른 데는 좋죠. 예방이라든가 자연재해 같은 거. 그런데 농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과잉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환경 문제라든가 농업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친환경을 하든 유기농을 하든 화학농을 하든 정말 흙을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렸다는 거거든요. 더 흙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적인 지금 우리가 지금 유기농 농가 30년 하신 분들이 그 하소연이거든요. 왜 흙이 안 살아나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 안타깝죠. 자연농도 이제 뭐 나는 자연농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2그룹의 자연농까지 나왔죠. 박가리하는. 그래서 4그룹과 5그룹. 전대 5그룹은 어렵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 무경 농사한다. 99% 거짓말하더라. 정확하게 무경은 뭐다? 일체의 씨앗을 심는다든가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그대로 직파하는, 산에서 감 숲에서 씨앗이 떨어지듯이 씨앗을만 뿌리는 걸 끝나서 거기서 자라는 게 이게 무경의 농사. 그게 대표적으로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의 그런 농사.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무경 농사 하시는 분이 거기에 보면 모종 심고 4그룹이죠. 자, 씨앗을 심는 거는 4그룹이다. 그래서 근데 5그룹은 어렵다 그랬죠. 보통 4그룹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고 제안하는 거죠. 뭐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면 되겠고 5그룹으로요. 자, 교육은 앞으로 도시농업이든 우리가 하는 게 계속 진행하는 저희 교육은 자 4그룹과 5그룹이죠. 자 5그룹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요. 4그룹과 5그룹 진행된다는 거.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이라는 농사를 계속 한다는 거. 자 저희들 유튜브 교육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제가 재차 말씀입니다. 자 4그룹과 5그룹의 농사 방법은요. 제가 이제 조금씩 소스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양 생산의 목적이 있다. 그 다음 뭐냐? 많은 생산이다. 첫 번째가 영양 생산. 농업이 지금 현재 농업은 뭐냐? 많은 생산, 다수학 생산에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영양, 흙을 살려서 흙이 자생력이 최단으로 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생산하도록 해서 작물이 그 영양을 먹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물이 이미 비료 탭에 넣어준 양분으로 자라는 습성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뭐냐 그렇게 해왔거든요. 야생의 잡초는 떨어져서 스스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적게 달리고 강하게 계속 진화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잡초같이 못 키워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하더라도 더 수확량이 많아지고 더 빨리 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력을 최단을 하지만은 영양 생산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웃거름이라고 해서 많은 생산. 자 우리가 뭐 자연농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무제초 해가지고 그런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제가 5년, 10년, 20년 지나서 찾아보면 없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포기하고 왜 그러냐?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연농 성공한 분들 계십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작물은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할 건데요. 그 다음에 뭐냐? 굉장히 늦죠. 그리고 또 확실히 수확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수확이 되죠. 기존의 영양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1년차, 2년차 내가 성공했다고 뭐 떠들고 그 다음 3, 4년 내가 보면 없어요. 그게 어쨌든 우리 목적은 영양 생산이고 그 다음 많은 생산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요. 제가 아까 그런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이 영양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거 영양 생산만 하고 많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요. 병충해 생겼다고 그러면 어쨌든 농약을 쳐서라도 남아있어야죠. 농업이.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보다 생산이 안 돼가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화학농과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확실하게 뭐냐 생산량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 기술을 접목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연농을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남아있어야 나중에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연농 갈 수 있거든. 자연농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행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화학농도 4그룹. 단작 같은 경우는요. 화학농 4그룹 정도 가야 됩니다. 화학농이나 유기농 쪽으로요. 단작 재배를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뭐 여러분이 뭐 대량으로 하는데 그렇게 자연농을 할 수 있으면 뭐 기술이 있다 그러면 또 자본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자연농의 그 4그룹과 5그룹 가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는 또 기술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참고하시라. 자, 우리는 또 치유적인, 환경적인, 윤리적인
생명을 살리는,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천을 살리고요. 거기에 유해독이 흘러가지 않게 비가 와도 흙이 안 쓸려가는 정말 그런 농사, 환경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농사를 지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속가능 농사 기술, 우리는 잘해주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농사 짓는 거, 자립농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사극으로 제가 유튜브 진행하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농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1번과 2번 우리가 멀칭과 일반적인, 그다음에 이렇게 그 노출된 일반적인 농사죠. 1번은, 2번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하고 하는 농사고요. 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1번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터바 이렇게 멀칭하는 농사 방법도 있더라는 거. 또 보시면은 이렇게 공동체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대개 보면 이제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요. 1번과 2번 같은 게 멀칭했죠. 틀밭이고. 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틀밭이라 해서 쿠바식이죠. 미국이나 캐나다든가 유럽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런 흙을 올리는 쿠바식이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조금 문제 있더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제 몇 편 지나면은 이제 이걸 할 겁니다. 틀밭 해야죠. 그때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이게 딱 하나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피해가, 그래서 권장 안 한대요.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권장하는 도시농업 방법 조성은요, 즉 이겁니다. 자, 유기물 멀칭 하나는 밭 조성. 자, 밭까지 안 하고요. 사그룹이죠. 사그룹에 이렇게 조성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틀밭이죠. 이제 우리가 도시에 이렇게 자기 땅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틀밭을 조성을 제가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제가 농장을 만들 때에 이 틀밭을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무슨 뭐 정원이냐, 이거 미친 뭐 장난이냐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외국까지 이제 그렇게 1년에 20개국이 찾아오고 1년에 수천 명 찾아온 체험만 아니라 이걸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이. 유기물 멀칭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농업 당국에도 없었으니까요. 틀밭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없을 때였으니까요. 정말 생소했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보급돼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방법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제안 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 유기물 멀칭 틀밭 아닌 그냥 멀칭 농사에서 뭐 가정 텃밭이나 어린이집 텃밭, 학교 텃밭, 공동체 텃밭 같은 이런 또 방법이죠. 우리가 흙이 노출된 밭갈이하는 농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제가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팀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자, 아니면 틀밭, 학교, 가정이라든가 공동체 이러면 틀밭이 된다 그러면 자기 땅이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다면 좋겠죠? 자, 틀밭에 대해서 멀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할 거죠. 멀칭 무조건 하면 아니다. 멀칭도 뭐냐, 우리가 채소 농사에 따라 다 틀리다. 채소 아니면 나무 심는데 아니면 곡식을 키우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미생물이 달라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영양 생산 틀리니까요.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자라는, 그러면 농사할 때 멀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멀칭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런 그 기술이라는 게 거의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뭐 틀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 카페나 블로그 저희 교육생들이 아니까요. 멀칭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시도했고 틀밭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시도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35년에 무경운이라는 농사를 시도해서 방송에 나서 떠드니까 미친놈이라 했다고요. 얼마나 뭐 질타를 받고.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어린이집 이런 틀밭 같은 경우 학교 같은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린이집입니다만은 저희 블로그에 그 1편서부터 한 60편까지 나와 있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제안하는 거고요. 저 만들 때요,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든 꽃을 못 봤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좀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누군가 배우고 싶어 할 정도의 이런 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드는 그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틀 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도시농 학교 토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그 요리 경연대회 셰프 마스터 셰프를 뽑혔던 제가 만들어줬던데요. 자, 보시면 이제 도시농 이거는 이제 학교 부부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교육생들하고 30명이서 이게 만들었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 그 도시 그 한 100가구 이상의 분양되는 도시 텃밭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기 뭐야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거고 여기 공동체.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한 100가구 이상의 이렇게 그런 캠핑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에 저희들 교육생 20명하고 1박 하면서 이제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몰드라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죠. 아이가 아자가지고 이게 성공이거든요. 아이들이 가가지고 가자. 여기 어린이집은요. 정말 시작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관리가 안 됐어요. 이거 몇 년 동안요. 제가 여기 원장과 원감이 찾아와서 도와달라 해서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시킨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지만 아이들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끝나면요 부모님이 할머니로 오면 꼭 애들이 엄마 밭에 가보고 가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애들이 가고 싶은 애들이 찾고 싶은 이런 밭으로 만드는 게 정말 도시농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할 거고 거기에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그룹의 도시농업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자, 도시민들의 영양 생산한 도시농업이 돼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계속 증가하니까요. 작은 토밭이지만은 정말 좋은 먹거리, 영양 생산이 흙이 살아나는 작물이 뿌리가 만들어서 전층을 사용하는 우리가 밭갈이 하면 15cm, 20cm 밭갈이 하는 부분에서 비료탭이 넣어져서 표토층만 농사하거든요. 도시농업이 99%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무기용 농사는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이 전층 농사가 아닌 표토층 15cm, 20cm만 밭갈이해서 거기에 비료탭이 넣어서 농사 짓고 이거 신토층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 생산 하려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전층 농사는 표토층과 심토층까지 이런 작물이 뿌리가 뻗어가서 정말 이런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이런 도시민의 이런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병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이런 먹거리 그런 농업을 또 배우는 거고요. 그런 지식을 알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고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로서 또다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의 변화가 일고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건강 복지에 큰 기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도시 환경적 농업입니다. 도시의 수많은 이런 시장이라든가 마트 같은 가정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폐기물들이 이런 유기물들이 나오거든요. 농사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시에 쓰는 비료탭에 의존할 게 아니라요. 이거에서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또다시 퇴비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퇴비를 만들 기술이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퇴비 편에 자세히 할 겁니다만 흙을 살리는 퇴비와 작물을 키우는 퇴비는 다르다 그랬죠. 속효성 퇴비와 지수성 퇴비는 다르다. 이게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만 이런 폐기자원 도시의 순환적인 농사.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을 개선한 농업. 자연적인 농사가 맞지 않습니까? 도시는 시멘트 공급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약적 농업하는 거예요. 비료탭이 넣어서 농약 치고 아니면 농약 안 치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대개 빗물을 빼는 농사를 하거든요. 그나마 도시에 빗물을 저장하고 빗물을 땅속에 유집하는 그런 공간이 빗물을 빼는 도시농업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업농의 문제가 바로 그렇게 가버리는 어떤 거거든요. 도시농업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농사 짓거든요. 텃밭에 보면 이제 빗물 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연적인 농사, 빗물을 가두는 그리고 숲속같이 미생물 곤충이 살아있는 정말 생명적인 그런 농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더라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제시할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이런 개선하는 이런 운동 쪽으로도 변화시키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적인 그 나라입니까? 우리가 식량이 뭐 50%, 곡물은 이제 25%, 자급률이요. 대부분이 뭐냐? 우리가 농업 생산에 우리가 닭 10마리도 키우려면 외국 사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000만 톤 사료만요. 그다음 식용을 500만 톤 그리고 또 그렇게 가공한 다음 부산물까지 해서 외국에서 들여서 거기서 나온 가축을 키우고 나온 퇴비로 만들어서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자, 식량이 주권을 얘기합니다. 식량 수입 못하면 어떨까? 도시민들은 못 먹을 거죠. 근데 우리는 농업 생산 지식격탄입니다. 왜? 그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는 도시에 맞는 자립적인 농사 기술을 축적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실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촌에도 안 되고 있지만 도시에도 그렇다라는 거. 이런 쪽에는 국민 의식이거든요. 전체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를 떠나서 국민들이 우리가 이런 농업을 이런 지향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도시의 그런 운동이 이게 미처 못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맞는 이런 미래적인 준비도 전혀 안 되는 뭐 이게 또 미래적인 다 준비라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드립니다. 전업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그랬죠. 자 치유농이라든가 개방형 농장, 체험농, 휴양농, 체류농 하시는 분들 지역의 텃밭 지식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강원도든 제주도든 어디든 정말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귀촌 귀농해서 사시면 텃밭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도시형의 도시농과 같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올바른 사그룹의 농사가 보급되는 여름 농장이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를 만나야지 않습니까? 알려야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도시민에게 이런 정말 아름답고 배워갈 수 있는 농사를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전업농 넓다 그러면 전체를 할 필요 없이 어느 부분만이라도 정말 이런 지식을 갖춰서 견학도 시키고 체험도 하시고요. 또 교육도 해주시고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업농 교육을 하면서 많은 농가들에게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보시면은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면요. 밭을 만들면 정말 도시민들이 와서 배우고 싶 정도로 그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체 하는 건 뭐 죄송합니다만은 아는 건 많으세요. 근데 교육적으로 전달돼서 그분들이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팔려면 1,000원짜리 지식 가지고는 힘들다. 5,000원, 만원짜리 지식을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정말 1,000원짜리 와 이거 먹어야겠구나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근데 500원짜리를 얘기해요. 그게 팔리겠습니까? 100원짜리 안 따지거든요. 500원짜리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500원짜리죠. 왜냐하면 그게 건강농업에 건강식품에 건강 농산물에 돼 있으니까. 근데 1,000원짜리는 뭘까? 2배의 가치 5배가 비싼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얘기도 못하고 500원짜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거를 지식을 좀 배우셔가지고 이왕에 밭을 할까? 이왕에 마케팅 할까? 이왕에 견학시킬까? 체험할 거? 이런 것들을 갔으면 좋겠다. 휴양농, 체류농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 방법이다. 견학체험 교육의 센터도 됐으면 좋겠다. 그럼 다양성이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자 마케팅하고 농산물 팔고 견학하고 체험하고 음식하고 뭐 그런 휴양에 뭐 1박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원이랄까 소비자하고 만나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식도 파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건데 팔는 거는요. 딕테일을 해야 됩니다. 1,000원짜리 파는데 500원짜리 얘기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정말 농가들은 뭐 안타깝습니다. 100원은 안 따집니다. 500원짜리 크게 안 따집니다. 아, 친환경 인증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1,000원짜리는요. 5배 비싸고 2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용어, 전달력이 있어야죠.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지식이거든요. 기술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지식화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갖 거를 바깥들을 500원짜리 100원짜리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런 농가도 수두룩합니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0원짜리 팔려면 5,000원 만원짜리 지식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곳이 나와주길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전업농대에서
어떻게 밭을 만들 건지 우리가 사그룹에 대해서 밭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흙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가고 흙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용어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전달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